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IBC 세계인명센터에서 세계 100대 교육자로 선정된 이은천 교수입니다. 오늘은 실버 세대에 대한 현실과 고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위 노년기라고 볼 수 있는 실버 세대와 관련해서는 생애 발달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상당히 여러 관점에서 이들의 삶과 현실과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연구도 합니다. 대표적인 생애 발달 심리학자 한 사람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삶의 전 과정을 8단계로 나눠서 소위 인생의 8계절이라는 그런 심리학적 발달 단계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삶 속에서 그때 그 나이에 꼭 필요한 인간의 삶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한다든지 자녀를 갖는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또 정년을 한다든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단계로 나눠서 인생을 8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 세대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7계절, 8계절에 해당하는 연령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버 세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많은 아픔과 고민에 못지않게 실버 세대 또한 많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실버 세대의 고민거리이고 아픔 하나는 외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외롭기 마련이지만 몸이 늙고 또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또 심지어는 반려자를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떠난 그 상황에서는 보통 겪는 고독보다는 훨씬 심한 고독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버 세대의 첫 번째 고민이고 아픔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 전반 또 자아 정체성의 훼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신감의 결여 그리고 우울증이나 또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연계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심리적인 아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초고령사회로 2027년이면 진입하게 되는데 초고령사회가 되면 우리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실버 세대가 될 것이고 또 유청년들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롭고 고독에 쌓여 있다고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 실버 세대 그 자신들 또한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사회활동이 거의 단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활동이 단절되게 되면 자연히 외톨이가 되고 또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저조한 사회활동과 관련돼서는 대개 활동 자체가 거의 중단된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사회활동이 저조하게 돼서 외로움과 고독과 또 외톨이가 느끼는 그 감정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활동이 저조하게 되면 자연 자살 충동까지 이르게 되고 또 심지어는 우울증으로 빠지는 경우가 한 30% 정도인 걸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이러한 고립은 결국은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1년 내내 돌보미 혹은 사회복지사, 요양사 이외에는 그 어떤 분들하고도 접촉을 하지 못하는 실버 세대도 있고 해서 이 사회적 참여의 결렬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실버 세대에 대한 커다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연령대별로 통계를 한번 보니까 69세까지는 한 13.4%가 사회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는데 75세까지는 18.4%가 또 사회활동을 참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79세까지는 24% 정도, 그리고 80세가 넘게 되면 30.5%, 85세가 넘게 되면 37% 정도가 사회활동이 중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버 세대의 경우에는 우선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고립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편지가 없어지고, 또 친구와 접촉하는 사람의 횟수가 없고, 모임이 없어지고, 또 문자나 전화 오는 것조차도 없어지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곧 이 실버 세대가 갖는 사회적 참여가 그토록 줄어드는 이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 격차라고 볼 수 있는데, 세대 격차는 젊은 세대는 또 노년층이나 혹은 실버 세대나 기성세대와의 세대 격차를 느낀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또 실버 세대 역시 다른 세대하고 세대 격차를 느낀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발전, 그리고 SNS의 발전, 스마트폰의 활성화, 이것은 이 실버 세대의 고립감을 더 심화시켜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 사회적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대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게 되고, 특히 IT 영역이나 SNS 이런 영역, 스마트폰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기법이나 기술이나 진화된 기술에 능숙하지 못한 실버 세대의 경우에는 세대차를 월등히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실버 세대가 갖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년 범죄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년 범죄율과 관련해서는 우선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그래서 오래 살게 됩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와 동시에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모든 복합적인 심리적 현상과 환경적 요인, 재정적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실버 세대의 범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범죄는 실버 세대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가해자로서 그 숫자가 다소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외롭고 또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는 외톨이인 실버 세대를 그 외로움을 미끼로 해서 또 사기성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떴다 방인이, 혹은 어떤 건강식품에 대한 거라든지 또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하는 이런 범죄가 더 증가돼서 실버 세대가 범죄를 증가시키는 가해자의 한 측면도 있지만 피해자의 측면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실버 세대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살률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자살률은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과 재정적 어려움,
세대차 이런 모든 것이 복합되어서 결국은 노년층의 자괴감, 또 실버 세대의 자괴감, 외로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회의, 이것 등으로 해서 우울증에 빠뜨리게 되고, 우울증이 장기되고 돌봄이 거의 없는 환경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자살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의 통계에 의하면 노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 OECD 국가의 노년 자살률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회의 과거를 보려고 하면 노년의 모습을 보고, 또 미래를 보려고 하면 우리 청소년의 모습을 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기성세대, 중년층의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이 모두 다 밝은 모습들은 아니어서 이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저 또한 가슴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 실버 세대가 자살을 하는 이유의 대표적인 것은 한 41% 정도가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인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살을 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가 그 다음이고 외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반려자의 사별이나 죽음은 의외로 5.4%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모두 다 실버 세대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외로움, 건강 문제, 그리고 기타 가족과의 불화, 이런 요인인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이것까지 합하면 한 70%가 자살의 요인인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이 문제는 실버 세대의 케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빈곤과 가난의 문제입니다. 청소년의 문제를 다룰 때 똑같은 문제였습니다만, 이 실버 세대의 문제 역시도 이 빈곤과 가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의 연금에 비교해서는 거의 준비가 안 된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 20, 30년 했다고 하면 연금이 200만 불에서 한 직종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만 한 3, 400만 불, 500만 불이 돼서 넉넉한 연금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세계를 무대로 인생도 즐기고 또 봉사도 하고 사회도 환원을 하고 하는 이러한 노후 생활, 실버 세대의 삶을 사는데, 우리 경우에는 빈곤의 나락에 빠져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 문제, 특히 실버 세대에 대한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과 주요 문제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의 하나는 요양기관에 많은 실버 세대들이 의존하게 되고,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가족들의 의견 또한 그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에서의 노인 학대 문제, 실버 세대 학대 문제 또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 또한 인권이나
실버 세대의 인권이나 복지 차원에서 꼭 눈여겨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년 세대, 실버 세대,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버 세대의 복지 차원만으로는 부족한 것이고,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젊은 날에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에 종사했듯이 제2의 삶을 제대로 설계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자아 정체감을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72살의 한 여자분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 의과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 스피치를 한 분이 72살 된 당신이 이제 의과대학을 공부하게 되면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건데 무엇 때문에 의과대학을 공부를 이제야 시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자 박사 학위 공부를 들어간 그 여인의 말은, 저는 66세에 정년한 수녀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수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봉사,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의과대학에 공부를 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졸업 이후에 130명씩, 하루에 130명씩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버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 또 복지,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신감을 확보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자아 정체성을 높이면서 사회에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열정을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